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하고는요, 우리 방송 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석에서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알았던 배상훈과 내가 이 프로를 하면서 모신 배상훈이 달라요. 왜요? 뭐 모른 척해요. 똑같은 놀란 척해요. 사람입니다. 아니 그때는 되게 거침이 없고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속마음을 그냥 편하게 살짝 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쵸? 예. 지금 안 그러잖아요. 지금도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요. 근데 지금은 좀 뭔가 이렇게 정제됐다 그럴까, 스스로가 좀 뭔가 좀 조절한다 그럴까, 절제한다 그럴까, 아픔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뭐 남자가 소심하게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보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노영이가 지금 진행하는 이 노영이 뉴스인 사이다는 이렇게 솔직한 방송을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 지식과 잠재력이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좀 깨워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너무 요즘에 자기 통제가 너무 심하고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억눌려 있어. 내가 심리학자의 견지에서 봤을 때. 그쵸? 내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나도 반무당이야. 자, 제가 심리학 박사 수료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녹취록을 보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좀 기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심층 분석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을 먼저 이어서 한번 해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특히 있어요. 이건 약간 컴플렉스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빨리 끝나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네,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너무 뛰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크게 펼치게 되었다.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을 했다. 검찰을 그 민주당 진영에서 지금 이 얘기잖아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본인들 생각을 했는데 빨리 끝낼 수 없게끔 너네들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몰아갔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그리고 특히 유시민 아마 한동훈 기자가 유시민 이 사람 막 싸우니까 특히 각인이 됐나 봐요. 유시민이란 이름이. 그러니까 딱 여기서 유시민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딱 소환된 거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맞는데 권력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가장 제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착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소환됐는데 그 소환된 사람이 봐라 유시민 같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 일종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한 어떤 열등감이 들어가 있죠. 열등감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그쪽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을 소환해서 내가 그 반열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네. 그런 강한 욕구가 이 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유시민 작가나 민주진영에서 조국 장관 같은 분들에 대표적인 대해서. 분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김의겸 의원이 혹시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했었었는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 같은 진영에서 당연히 경선해가지고 누군가 나가야 되니까 그 라이벌로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해서 미래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했었을까?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 이렇게 보는 혹은 거죠. 예. 그 급에 있던 분들에서는 가장 물망에 올랐던 분이 조국 그 다음에 유시민이었고 그렇죠. 사실 조금 마이너했던 분이 이재명이었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앞에 1, 2등을 쳐내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올라서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흐름상으로 봐서는 이 말에 굉장히 큰 함의가 들어있죠. 이 김건희 씨의 말에는. 그러니까 이분 말에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되라고 사실 조국 장관이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라 이제 국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국이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조국을 좀 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그래서 마음을 어쨌든 이용한 거죠. 그 마음을 이용한 거다. 그렇죠. 예. 자기가 권력 갖고 있는 걸 계기로. 그렇죠. 그걸 많이 이용해서 그 조국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는 방향이죠. 어머나.
그게 이제 권력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가장 심리적 조작의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요? 예. 어머나. 그러니까 1등은 조국, 2등은 윤석열이었는데 민주당 그 당시에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급으로 오르내린 사람. 또 뭐 3등 뭐 근데 이낙연 대표도 사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있고 그런데 잠재적으로 유시민도 있었죠. 유시민도 네, 있었고. 근데 있었죠. 이낙연, 이재명 이런 분들은 원래 정치하던 분들이니까 뭐 그분은 내버려 두고 새롭게 올라가는 사람은 쳐내야지 본인들이 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근데 그 옆에 사실은 대통령 옆에 가장 옆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가장 큰 사람을 끌어내리면은 사실 그 자리에 자기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대통령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어쨌든 끌어내려야 된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내가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된다.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안 주니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배신당했다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일종의 퇴행적인 형태의 언어지만은 강렬한 욕구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공격, 자존감, 적, 뭐 이런 단어들을 사실 많이 사용하셔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퇴행적이라고 말씀이 그겁니다. 행동적이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예.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나 내 제- 편 아니면 네 편. 그런 형태가 되는 적, 거죠. 예, 이러면서. 그렇게 되죠. 아, 근데 왜 퇴행이에요? 아, 어린이들이 이런 걸 다 그렇죠.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장난감을 뺏어야지 내가 그게 된다. 내편 아니면 네 편 이렇게 예. 나눠서 이분법적 사고하니까. 그렇죠.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있답니다. 네, 어머 지금 이 와중에 막 계속해서 슈퍼챗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 이런 거 처음 그런가요?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권력 의지랑 보복심 드러낸 말들도 많았는데 한번 들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 저기 뭐 그 총장님이 본선 올라가면 예? 본선 올라가면 뭐야 그 정대택 사건이나 그 여러 사건 있잖아 엄마 거 그거 이제 다 뭐 합의 볼 거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한테 귀에 들리더라고. 우리 쪽에서 그러더라고. 합의 들어간다고? 우리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 이제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골로 갈 일만 남았지 더 오히려 더. 이게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음, 우리가 왜 합의를 해? 여태까지는 못했지. 우리가 검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 못한 거지. 이제 공무원도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는 건데. 네. 내가 그랬잖아. 이제 살벌하게 한다고 이제 두고 보라고. 야,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 그 사람들 골로 갈 일만 남았지. 오히려 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태까지는 검찰에 있어서 못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공무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건데. 내가 그랬잖아. 살벌하게 한다고. 두고 보라고. 이거는 엄청난 보복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징과 보복. 근데 조금 어린애 같죠. 그래서 좀 너무 단순하게 단순하지만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확실하죠. 예. 적이 딱 선명하네, 선명하죠. 선명해. 예. 이런 형태가 실제로는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뭐 마리오네트 증후군.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김건희 씨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남을 조정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인형? 네, 마리오네트. 인형, 그래서 마리오네트 사실은 인형. 뒤에 다시 우리가 할 게 그 부분이고 네네네. 적극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뒤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씨는 제가 보기엔 할리퀸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무슨 보는데 증후군? 할리퀸 할리퀸? 여성 빌런 아주 예쁘고 섹시한 여성 빌런이 숭배받는 게를 미국에서는 할리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그렇게 예쁘고 섹시한 예. 여성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분은? 그리고 그렇게 대중들이 인식을 합니다. 마고 로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혈리 배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그 이름이 할리퀸인데 할리퀸 신드롬 그 영화 때문에 상당히 예쁘고 이런 형태의 여자 악당을 엄청나게 23세들이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지금 이 현상과 아마 맥락이 맞을 겁니다. 본인도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고. 굉장히 이미지죠. 네, 일본 이미지를 이미지잖아요. 추구하죠. 네, 어떤 컷을 써도 옆 컷을 쓰거나 아니면 뒷 컷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자, 그런 이미지 나도 갖고 싶은데. 아까 무슨 이미지라고? 예쁘고, 섹시하고, 빌런, 빌런이라는. 여성 악당. 여성 악당이라는. 게. 거침없이 말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착한 척 안 하고. 예, 대놓고 그냥 대놓고 나 질러대고, 나쁜 예, 사람이야. 예, 나쁜 남자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나는 나쁜 여자야. 거꾸로죠. 나쁜 여자 신드롬을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할리퀸 그거 신드롬. 되게 편하겠네. 자기 나쁜 짓 할 거 다 해놓고 나 나쁜 여자야 이러면은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숭배자들이 카바를 쳐주지 않습니까?
하긴 뭐 유영철도 뭐 네.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 딱 보면. 그렇습니다. 네. 연쇄살인범한테도 결혼하자고 편지 보낸 사람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그렇군요. 자, 뭐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드롬이 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신드롬 설명한 거예요. 예. 자, 남편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정과 눈물이 정말 많다. 내 남편. 내가 남자고 남편이 여자다. 뭐 우리 남편은 밥도 잘한다. 나는 밥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 잘 들어보고 그리고 또 남편은 바보다.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남편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인 거죠. 내가 조종자다. 내가 조정자다.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걸 이제 뭐 지배관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가불관계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사실은 서로 알면서도 속아주는 형태인 부분인 것 서로 같죠.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조종당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네네네. 그게 편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기적으로는 가불관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이 공진관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거 악어와 악어새처럼 맞습니다. 예. 이게 서로 공생하는 관계예요. 그런 그렇죠.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위아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 사람이 받쳐주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불가능하죠. 없어요. 그건. 예. 상호작용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는 서로 거죠. 간에 공생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어요. 김태형 소장하고 황상민 소장 전 교수님이지만 어쨌든 이 두 분이 분석한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거 그렇죠. 잠깐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용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시죠. 행동심리상담연구소장이신데 주로 이제 이런 일종의 이분 의미입니다. 이분은 김 씨가 윤 후보를 집에 종속할 수 있다고 치고 윤 후보 자체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 반대로 황상민 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 사실은 그 상황은 뭐가 좀 정상적인 형태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다. 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황상민 소장은 옛날에 연세대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나가셔서 심리상담 코칭센터 대표하시지만 개인 연구소 하시죠. 네, 예. 개인 연구소 하시는데 발달심리 전공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임상심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주변에 하도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황상민 대표의 분석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김태형 소장의 발언은 좀 과장된 면은 있으나 오히려 그게 더 조금 현실적으로 심리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 김태형 소장이 말한 거는 매스컴에 드러난 김 씨의 모습, 당연히 매스컴만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매스컴에 드러난 김 씨의 모습은 윤 후보를 집에 종속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 특히 윤 후보 자존감도 사실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인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김 씨는 대인관계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졌던 사람도 언제든지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 라는 자만심과 이 자의식 과잉이 사실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저는 그걸 망상이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망상이라고. 예, 예. 왜냐하면 망상이라고. 그런 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법사님들과 무당들과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일종의 이인증이 걸리게 됩니다. 이인증이라는 거는 이인증.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의식으로부터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른 사람 말투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러네요.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자기 돼?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 사람 관계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현실 왜곡이 일어날 텐데.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근데 그 현실 왜곡을 겉치장, 숭배자들이 채워주는 거죠. 네. 이게 반복되는 숭배자들이 예, 채워준다. 예, 그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숭배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그렇죠.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네, 차단해버리고 너는 계속 그 이상 세계 살아라. 너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쁘게 살아. 내가 나머지 다 해결해 주마.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아들들한테 잘못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12월 11일 날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이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느 쪽 편인지 확실히 해라 너. 용서하지 않겠다. 보세요.
명수는 내 편이야, 누구 편이야? 확실히 너도 나는 의리 없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하니까 차라리 의리를 했으면 의리를 지켜야 하는 거야. 의리를 했으면이 무슨 말이지? 약간 좀 그 문법적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라든가 주체가 바뀐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인증 말하다가 주체가 자꾸 예, 바뀌어버리는구나. 그래서 2인칭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예를 들면 김건희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주어로 놓고서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객관적 제3자로 놨다가 주관적 나로 놨다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겠군요. 어떤 때는 윤석열이 되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네. 윤석열이.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부하 직원을 만날 때는 윤석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정권 잡으면 이 예, 말이 자꾸 그런 말씀을 나오는군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유독 의리, 배신, 용서 이런 말. 굉장히 우리 편, 태행적 용어죠. 우리 편, 네 편 이거. 예, 그러니까요. 너 아님 나, 내 거 아님 네 거. 이게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많이 예, 쓰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 굉장히 그 업계에서는 예. 굉장히 순수하고 어떤 굉장히 결단력이 높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의 합의 구조에서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뭔가 이런 A 아닌 B라는 선택할 수 있는 사실 뭐 이대남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게 숭배자들이 생기는 거죠. 자, 녹취록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치고 네이버 프로필 사진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거기에 또 어떤 또 대한 변호사 옆에 공보이사까지 한 변호사님이 탁 붙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아닌가요? 엄청 잘 알죠. 예. 네,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면이 또 아니죠. 왼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저 기자회견할 때 어느 쪽을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설명드렸죠. 네. 오른쪽. 오른쪽. 예, 이양수 선대 대변인 이쪽에 물어본 이분은 아마 그런 형태의 행동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러니까 사람마다 왼쪽이 편한 분이 있고 오른쪽이 편한 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살인범들 면담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편한 쪽을 가지고 계속 그 면담을 진행하거든요. 그건 행동적인 편의가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잘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진에서도 한쪽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쪽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안 보이고 자꾸 예, 예. 왼쪽으로만 보여주고. 정면을 그러군요. 보면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대중한테 정면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친근감보다는 공격적. 내가 뭔가를 직진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면 승부 느낌이 나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화면이 계속 왼쪽 이렇게 딱 가리면서 반쯤 가리고 예, 예, 이런 얼굴이 나오죠. 상당히 이런 이미지 전략에는 아주 능숙하신 분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공부해서 배운 걸까요? 아니면 뭐 본능적인 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보여주기에 응한 분들이.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좋아요. 김건희 씨 자체는 그렇다고 치고 김건희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팬카페 수도 뭐 늘어나고 있대. 제가 아까 그러는데. 말씀드린 할리퀸 신드롬이 바로 그겁니다. 섹시한 이미지 그리고 멋있는 이미지, 결단력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이게 할리퀸 신드롬의 핵심입니다. 그 할리퀸 신드롬의 여자 빌런은 사람도 네. 무지하게 죽이고 막 나쁜 짓을 많이 그 하는데 나쁜 짓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관계 없는 거 사람들이? 이미지. 이미지만 봐요. 예, 예. 막 빵빵 총 쏘고 멋있게 보이고 네. 겉으로 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런 이미지 정치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표현을 정치학자들이 하는데 네.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와, 근데 진짜 특이하네요. 나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나는 사실은 처음 봤어요. 우리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 후보 선거가 있었지만 이런 이미지를 형성했던 그런 뭐 후보나 후보 부인이 있었나요? 없었죠. 네. 이런 경우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조금 진취적이고 이런 어떤 여성 후보들 개념은 많죠. 근데 그런 분은 직접 나서 갖고 대중과 접촉을 하죠. 네. 이분은 그렇죠. 접촉도 안 하면서 이미지만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글쎄요, 저는 참 제가 정치학자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 심리 분석, 그다음에 또 다른 그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까지 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배프의 쪽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고 특이한 말도 많이 배웠어요. 네, 할리퀸 신드롬 뭐 이런 얘기도 배웠고요. 마리아네트 뭐 얘기도 배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한번 그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신장식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 이슈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7시 반 놓치지 말고 찾아오세요. 오늘 감사합니다.